운영위원장 시절에 그 특활비를 아내에게 줬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셨다가 한번 조사해 보십시오. 많이 사용하시는 표현이 친북 좌파 정권이신 것 같아요. 그걸 한 번밖에 사용. 네, 기조 발언에서 그런데 평소 연설 때도 그러시고 주사파 이 얘기도 많이 하시고. 주사비 아빠였던 사람이 전향했다고 선언한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홍 대표의 말씀하시는 언어 태도 여전히 논란이 많고, 제가 어떤 말을 했는데 품격이 없다고 하는지 내가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한번 지적해 보시죠. 하나의 예는 뭐 암 고름덩어리. 암덩어리가 맞죠. 암덩어리 님이라고 하면 품격이 있습니다. 네, 홍준표 한국당 대표인데 오늘 노은지 기자 홍준표 대표 생일이었군요. 저도 몰랐는데 12월 5일이 63번째 생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네. 따로 뭐 생일 축하를 해주는 사람은 없었던 것 같은데 예. 확인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홍준표 대표가 이제 생일을 맞아서 여기 저희 광화문 사옥 옆에 있는 프레스센터에서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를 좀 많이 했는데 먼저 전 작가님은 최근에 홍준표 대표의 행보를 좀 어떻게 보세요? 뭐 막말 논란에도 좀 휩싸여 있는 것 같고요. 예. 나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최선을 다하고 있다. 지금 자유한국당이라는 당 안에 그 사정이 예. 이 한마디로 이제 폭격 맞은 집안이나 마찬가지인데 네. 그 안에서 재건을 위해서 최선은 다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오늘 사실 말의 품격에 대해서 기자들이 지적을 또 했었어요. 그래요? 예, 그것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어떻게 하느냐 상당히 관심사였는데요. 저희가 영상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품격에 조금 문제가 있는 건 아니냐라는 식으로 당 안에서 나오거든요. 그런데 나는 제가 어떤 말을 했는데 품격이 없다고 하는지 내가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한번 지적해 보시죠. 언론에 나온 예. 하나의 예는 뭐 암 고름덩어리. 뭐 이런 암 고름덩어리. 예. 암이 보통 명사 아닙니다. 고름덩어리가 보통 명사 아닙니다. 당내 특정 인사를 겨냥해서 한 말 아니냐. 암덩어리가 맞죠. 근데 암덩어리를 갖다가 뭐라고 표현하는 게 좋겠습니까? 암덩어리 님이라고 하면 품격이 있습니까? 얼마나 품격 있는 말만 하고 다니는지 모르지만은 내가 참 의의가 없다. 근데 사람은 죽을 때가 되었을 때 본질을 숨기는 거예요. 왜 저 아직 죽을 때가 되지 않았다. 아니 그러면 친박 진영을 뭐 암덩어리라고 한 게 뭐가 잘못입니까? 암덩어리 님이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홍준표 대표의 주장인 것 같은데. 강병규 기자. 네. 뭐 최근에 어떤 이런 막말 논란에 대해서 전혀 홍 대표는 신경 쓰지 않는 분위기예요. 네, 이 토론회에서 좀 더 얘기를 한 게요. 그런 걸 가지고 사람의 가치를 운운하는 게 좀 할 일 없는 사람들이 하는 일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또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라는 YS의 말을 상당히 좋아한다라면서 그런 간접적으로 그런 신경을 드러냈습니다. 네. 근데 노은지 기자, 이 홍준표 대표 부인과 또 친박 진영의 한 의원의 부인 간에 신경전이 펼쳐지고 있다는데 이건 도대체 또 무슨 얘기예요? 네, 이게 그 친박계 맏형인 서청원 의원의 부인과 이제 홍준표 대표의 부인 이순삼 여사 간의 신경전 얘기인데요. 사실 이제 대선이 끝나고 나서 홍준표 대표가 미국에 머물면서 SNS에 뭐 친박계를 바퀴벌레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잖아요. 그랬었죠. 거기에 대해서 친박계가 발끈한 적이 있는데 그 이후에 당대표가 되고 나서 경기 지역구 의원들의 어떤 부인들과 이순삼 여사가 함께 저녁 자리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서청원 의원의 부인인 이선화 여사가 그 모기랑 바퀴벌레 죽이는 F킬땡이라는 거 있잖아요. 뿌리는 거. 그거를 사서 필요하실 것 같아서 선물로 드리겠다라고 했대요. 네. 이게 뭐 사실은 조금 두 사람의 기싸움이 네. 뭐 좀 둘 다 기센 분이긴 해서 기싸움이 약간 치열했다 뭐 이런 뒷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저 F킬 땡을 줬다는 거죠? 서청원 의원 부인이 홍준표 대표 부인한테. 네. 근데 전 작가님은 어떻습니까? 저렇게 부인들끼리 실제로 저렇게 좀 뭐랄까 미묘한 신경전이 실제로 저렇게 많이 좀 펼쳐지고 그럽니까? 어떻습니까? 글쎄 뭐 가끔 그러기도 하는데 저건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은 거죠. 예. 그냥 부인인 거예요. 무슨 직함도 아니고. 그런데 저것을 전선을 확대한다는 거는 오히려 부인이라면 그런 걸 무마하면서 예의 있게 지난번에 서로 이렇게 예. 거친 말이 오갔는데 우리 그냥 우리끼리라도 친하게 지내자. 예. 이런 것이 이제 품격이 있는 건데 한마디로 이제 부인들도 이제 격을 따져야 되는데 그 예. 격이 이제 모자라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홍준표 대표가 오늘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 당연히 비판을 했을 텐데요. 어떠한 논리를 가지고 비판했을까요? 목소리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운영위원장 시절에 그 특활비를 아내에게 줬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셨다가 한번 조사해 보십시오. 많이 사용하시는 표현이 친북 좌파 정권이신 것 그걸 같아요. 한 번밖에 사용. 예, 기조 발언해서 그런데 평소 연설 때도 그러시고 주사파 이 얘기도 많이 하시고 주사비 아빠였던 사람이 전향했다고 선언한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홍 대표의 저 말씀하시는 언어 태도 여전히 논란이 많고 제가 어떤 말을 했는데 품격이 없다고 하는지 내가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한번 지적해 보시죠. 하나의 예는 뭐 암 고름덩어리 암덩어리가 맞죠. 암덩어리 김이라고 하면 품격이 있습니다. 네, 홍준표 한국당 대표인데 오늘 노은지 기자 홍준표 대표 생일이었군요. 저도 몰랐는데 12월 5일이 63번째 생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네. 넘어갔어요. 지금 현재 여당에서. 왜냐면 우리 절대로 좌파가 아니라고 좌파 알러지가 있었죠. 근데 요즘은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친북 정권 맞다. 그렇지만 종북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네. 굉장히 그 프린티지가 그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서는 굉장히 넓혀졌다. 이렇게 보고요. 예. 저는 뭐 홍준표 대표가 얘기한 거 뭐 나름대로 할 말 다 했다고는 보지만은 네. 그러나 이 정권이 곧 끝날 거다.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저는 아무리 짧아도 10년은 갈 거라고 보고요. 길게 가면 20년도 갈 수 있죠. 네. 앞으로 영원히 갈 수도 있고. 영원히 갈 수도 있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강병규 기자. 오늘 홍준표 대표가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언급을 했다고 하는데 그 언급의 요지가 뭐였습니까? 자, 일단 뭐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 사실 이명박 정부의 얘기가 나온 게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이라고요. 이명박 정부의 안보 실세였는데 오늘 이제 검찰에 소환됐기 때문인데요. 우선 영상 보시고 한번 파악을 해보시겠습니다. 최근에 그 당사에 이승만, 박정희, 김영삼 대통령 사진을 거셨는데 이명박 대통령 사진을 안 건 이유는 뭡니까? 세 분은 다 고인이 됐습니다. 살아있는 분에 대해서는 역사적 평가 문제는 그 나중에 이명박 대통령 양반 보니까 100살까지 살 것 같더라고. 근데 돌아가시고 난 뒤에 평가를 하고 사진을 거는 게 그게 저는 맞다는 생각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 정말로 막아야 한다 이런 생각하고 계십니다. 혐의 있으면 불러서 조사. 만나면 살충을 주는데 막을 방법이 어디 있어? 그 사이버 댓글 몇 개 가지고 대통령 소환한다. 내가 그 이야기 듣고 참 기가 막힌 나라다. 나는 그런 생각하지. 그 수사막을 생각 필요가 없어요. 나는 방법도 없어요. 홍준표 대표가 오늘 화가 많이 난 것 같습니다. 근데 전 작가님 어떻습니까? 아니 이명박 전 대통령 혐의 있으면 검찰에서 불러서 조사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는데 글쎄요. 저 말을 우리가 그대로 좀 받아들여서는 안 될 것 같고 어떤 좀 의도가 있는 발언이라고 보세요? 검찰에서 불러서 포토라인에 이명박 대통령이 서기를 홍준표 대표는 바라죠. 오히려 바란다? 네. 왜 그런 겁니까? 일단 이제 박근혜 그 전 대통령의 경우는 예. 오만과 무능으로 파면당한 대통령이에요. 박근혜 정권과 또 친박들의 엄청난 역사적인 잘못이 있습니다. 근데 이명박 대통령의 경우에는 굉장히 그것이 미묘하죠. 그 댓글 수사라는 것이 과연 이 정치적인 거였냐 아니면은 대공을 위한 댓글이었느냐 이런 점에서 굉장히 미묘하거든요. 만일에 이제 그 보수 지지자들은 이명박 대통령이 포토라인에 쓰게 된다면은 저것은 진짜 이 정치적 보복이다 이렇게 받아들일 이 가능성이 매우 크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보수 지지자들이 결집하는 것이죠. 네. 특히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강하게 결집합니다. 그렇군요. 그걸 홍준표 대표는 아주 바라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네. 나온 발언이었다. 네. MB 혐의 있으면 불러서 조사하십시오. 뭐 그런 해석을 해주셨고요. 오늘 오전 10시에요. 검찰의 모습을 드러냈어야 하는 인물이 있는데 지금 이 시각까지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혹시 그 검찰 포토라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까? 노은지 기자 설명 좀 부탁할게요. 네, 저 세모란이 뭐냐면요. 포토라인에 서게 되는 이제 뭐 피의자든 참고인이든 간에 저기 서서 저 마이크 뭉친데.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저걸로 이렇게 기자들이 들어서 질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단 저 자리에 이렇게 마이크를 놓고 언제 오나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건데요. 네. 오전 10시에 원래 검찰에 출석을 하기로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모습을 나타내지 않고 저 포토라인은 그대로 좀 지켜지고 있는 상황인데 어떤 인물인지 영상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있습니다. 한번 만나보시죠. 터무니없이 불공정한 정치보복선 수사에 정상적으로 참 임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무자비하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탄압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런데 저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정말 제가 참 억울함도 호소해보고 온갖 해봐도 지금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이 난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힘을 꼭 좀 모아주시다 하는 강력한 말씀을 드립니다. 솔직히 이번 수사는 어떤 목표와 계획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일사천리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그러니까 오전 10시에 최경환 의원이 검찰의 모습을 드러내야 됐었는데 무슨 또 본회의 핑계를 댄 겁니까? 예, 네, 그렇습니다. 근데 예. 사실은요, 12월 5일에 조사를 받겠다고 한 게 최경환 의원 본인이었어요. 원래는 11월 28일에 나오라고 했더니 조사를 좀 준비를 해야겠다라고 해서 12월 5일 날짜를 얘기했거든요. 근데 오늘은 검찰에 다시 얘기를 한 게 원래 이제 가야 되긴 하는데 본회의를 참석해 표결을 좀 해달라 이런 원내 지도부의 요청이 있었다. 그래서 예. 또 당에서도 검찰에 연락을 했다고 해서 일단은 표결까지는 하고 검찰에 가도록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예. 저 사실 본회의 참석하겠다고 검찰 어떤 조사받겠다는 약속을 어기는 건 처음 봐서 그러니까요. 어쨌든 저런 식의 이유를 대고 아직까지도 검찰에 가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의 있게, 지난번에 서로 이렇게 예. 거친 말이 오갔는데, 우리 그냥 우리끼리라도 친하게 지내자. 예. 이런 것이 이제 품격이 있는 건데, 한마디로 이제 부인들도 이제 격을 따져야 되는데, 그 예. 격이 이제 모자라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홍준표 대표가 오늘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 당연히 비판을 했을 텐데요. 어떠한 논리를 가지고 비판했을까요? 목소리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과거 그 운영위원장 시절에 그 특활비를 아내에게 줬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셨다가 한번 조사해 보십시오. 많이 사용하시는 표현이 친북 좌파 정권이신 것 같아요. 그걸 한 번밖에 사용. 예, 기조 발언에서 그런데 평소 연설 때도 그러시고 주사파 이 얘기도 많이 하시고 주사비 아빠였던 사람이 전향했다고 선언한 일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홍 대표 저 말씀하신 해주는 사람은 없었던 것 같은데 예. 확인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홍준표 대표가 이제 생일을 맞아서 여기 저희 광화문 사옥 옆에 있는 프레스센터에서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를 좀 많이 했는데 먼저 전 작가님은 최근에 홍준표 대표의 행보를 좀 어떻게 보세요? 뭐 막말 논란에도 좀 휩싸여 있는 것 같고요. 예. 나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최선을 다하고 있다. 지금 자유한국당이라는 당 안의 그 사정이 예. 이 한마디로 이제 폭격 맞은 집안이나 마찬가지인데 네. 그 안에서 재건을 위해서 최선은 다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오늘 사실 말의 품격에 대해서 기자들이 지적을 또 했었어요. 그래요? 예, 그것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어떻게 하느냐 상당히 관심사였는데요. 저희가 영상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품격에 조금 문제가 있는 건 아니냐라는 식으로 당 안에서 나오거든요. 그런데 나는 제가 어떤 말을 했는데 품격이 없다고 하는지 내가 이해가 잘 안 되는지 한번 지적해 보시죠. 언론에 나온 예. 예는 뭐 암 보름덩어리 뭐 이런 암 보름덩어리. 예. 암이 보통 명사 아니에요. 보름덩어리가 보통 명사 아니에요. 친박계 맏형인 서청원 의원의 부인과 이제 홍준표 대표의 부인 이순삼 여사 간의 신경전 얘기인데요. 사실 이제 대선이 끝나고 나서 홍준표 대표가 미국에 머물면서 SNS에 뭐 친박계를 바퀴벌레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잖아요. 그랬었죠. 거기에 대해서 친박계가 발끈한 적이 있는데 그 이후에 당대표가 되고 나서 경기 지역구 의원들의 어떤 부인들과 이순삼 여사가 함께 저녁 자리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서청원 의원의 부인인 이선화 여사가 그 모기랑 바퀴벌레 죽이는 F킬 땡이라는 거 있잖아요. 뿌리는 거. 그거를 사서 필요하실 것 같아서 선물로 드리겠다라고 했대요. 예. 이게 뭐 사실은 조금 두 사람의 기싸움이 네. 뭐 좀 둘 다 기센 분이긴 해서 기싸움이 약간 치열했다 뭐 이런 뒷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저 F킬 땡을 줬다는 거죠. 서청원 의원 부인이 홍준표 대표 부인한테. 네. 근데 전 작가님은 어떻습니까? 저렇게 부인들끼리 실제로 저렇게 좀 뭐랄까 미묘한 신경전이 실제로 저렇게 많이 좀 펼쳐지고 그럽니까? 어떻습니까?
글쎄 뭐 가끔 그러기도 하는데 저건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은 거죠. 예. 그냥 부인인 거예요. 무슨 직함도 아니고. 그런데 저것을 전선을 확대한다는 거는 오히려 부인이라면 그런 걸 무마하면서. 당내 특정 인사를 겨냥해서 한 말 아니냐. 암덩어리가 맞죠. 근데 암덩어리를 갖다가 뭐라고 표현하는 게 좋겠습니까? 암덩어리님이라고 하면 품격이 있습니까? 얼마나 품격 있는 말만 하고 다니는지 모르지만은 내가 참 어이가 없다. 근데 사람은 죽을 때가 되었을 때 본질을 숨기는 왜 저 아직 죽을 때가 되지 않았다. 아니 그러면 친박 진영을 뭐 암덩어리라고 한 게 뭐가 잘못입니까? 암덩어리 님이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홍준표 대표의 주장인 것 같은데. 강병규 기자. 네. 뭐 최근에 어떤 이런 막말 논란에 대해서 전혀 홍 대표는 신경 쓰지 않는 분위기예요. 네, 이 토론회에서 좀 더 얘기를 한 게요. 그런 걸 가지고 사람의 가치를 운운하는 게 좀 할 일 없는 사람들이 하는 일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또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라는 YS의 말을 상당히 좋아한다라면서 그런 간접적으로 그런 신경을 드러냈습니다. 네. 근데 노은지 기자, 이 홍준표 대표 부인과 또 친박 진영의 한 의원의 부인 간에 신경전이 펼쳐지고 있다는데 이건 도대체 또 무슨 얘기예요? 네, 이게 과거 그 운영위원장 시절에 그 특활비를 아내에게 줬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셨다가 한번 조사해 보십시오. 많이 사용하시는 표현이 친북 좌파 정권이신 것 같아요. 그걸 한 번밖에 사용. 예, 기조 발언에서 그런데 평소 연설 때도 그러시고 주사파 이 얘기도 많이 하시고. 주사비 아빠였던 사람이 전향했다고 선언한 일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홍 대표의 말씀하시는 언어 태도 여전히 논란이 많고 제가 어떤 말을 했는데 품격이 없다고 하는지 내가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한번 지적해 보시죠. 얘는 뭐 암 고름덩어리. 암덩어리가 맞죠. 암덩어리 님이라고 하면 품격이 있습니다. 네. 홍준표 한국당 대표인데 오늘 노은지 기자 홍준표 대표 생일이었군요. 저도 몰랐는데 12월 5일이 63번째 생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네. 따로 뭐 생일 축하